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수입니다. 오늘은 홀리랜드의 라크 M2 무선 마이크를 소개해 드릴게요. 꽤 오래전에 홀리랜드 라크 M1 제품 출시했었죠. 그 제품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M2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거 디자인 보세요. 이게 마이크입니다. 진짜 혁신적으로 경량화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이크가 작을 수 있는지 지금 보면서도 놀라운데 제가 일부러 약간 티나게 하려고 컬러를 대비되는 색으로 입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검은색 옷을 입는다? 더 티가 안 나겠죠. 어쨌든 이 작은 사이즈가 이 마이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 전부 이 홀리랜드 라크 M2로 녹음하는 거니까 음질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 주세요. 우선 구성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C타입으로 이 케이스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표기는 LED 표시등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 뚜껑을 열어보면 수신기 1개와 마이크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수신기의 사이즈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고요. 클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마이크인데 사이즈 보세요. 진짜 작죠. 어떻게 이 사이즈 안에 배터리와 마이크 캡슐 그리고 무선 기능까지 가능한 칩셋까지 다 넣을 수 있었는지 한번 분해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스마트폰에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C타입의 수신기와 라이트닝 타입의 수신기 이렇게 각각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걸이인데요. 이 목걸이도 자석이 들어가 있는 목걸이입니다. 제가 뒤에서 따로 또 보여드릴 거지만 이 목걸이가 굉장히 편해요. 이 목걸이를 옷 안쪽에 넣고 마이크를 겉에서 붙이면 깔끔하게 착용이 가능하거든요. 다음으로는 미러리스 카메라와 연결하기 위한 삼극짜리 케이블 하나, C2A 타입의 케이블 하나, 바람 소리를 막아주기 위한 데드캣 2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클립 형태로 되어 있는 자석도 2개 들어 있습니다. 좀 전에 목걸이 형태로 이 마이크를 장착해도 되지만 클립 형태로 쓰고 싶다 하시면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전용 파우치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카메라에 사용할 준비를 해볼 건데요. 우선 카메라 하슈의 커버를 떼고 수신기에 삼극 케이블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수신기를 하슈에다가 밀어 넣어 줍니다. 나머지 케이블 반대편은 카메라 마이크 잭에다가 꼽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구성품에 있던 목걸이를 옷 속에 넣어서 적절한 길이로 맞춰 주신 다음에 이 마이크를 거기에 갖다 대면 그냥 이렇게 자석 형태로 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마치 공중에 매달린 거와 같이 장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녹음이 가능한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이런 목걸이 형태뿐만 아니라 요 클립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립보단 목걸이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옷도 망가지지 않고 아주 깔끔합니다. 자석도 굉장히 강력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자, 이번에 음색 부분 확인해 볼 건데요. 이번 홀리랜드 라크 M2의 녹음 스펙은 48kHz 24비트의 스펙을 갖고 있어요. 이전 모델은 16비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24비트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게 24비트로 올라오면서 좋아지는 점 무엇이냐? 나중에 오디오 후보정을 할 때 그 효과가 더 잘 먹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음역대와 고음역대 이 사이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비트랑 24비트 각각의 오디오를 두고 나중에 후보정을 먹여보면 이 차이가 꽤 있습니다. 당연히 24비트가 훨씬 좋고요. 어쨌든 이제 야외로 나가서 제 여자친구와 함께 야외에서 녹음했을 때 음색은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은 야외에서 음색은 어떤지 테스트하려고 나와 있고요. 현재 주변의 상황은 다 넓게 개방감이 있는 장소이고 지금 위에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소리도 약간씩 지저귀는 소리와 또 주변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자동차 소음들 약간씩 들어오는 환경입니다. 김포가 비행기 소리만 빼면은 참 좋은데 비행기가 거의 한 3분, 5분마다 지나다녀서 야외 촬영할 때 이것 때문에 맨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외에서 음색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아무 소리나 해봤고요.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스토리. 앞에서 보셨던 실내에서의 음색은 주변이 꽉 막혀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야외에서 이렇게 막힌 곳 없이 이런 개방된 환경에서 녹음했을 땐 또 다르게 음색이 들어갈 거예요. 야외에서의 음색은 이 정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성의 음색이 어떻게 들리는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마이크가 작고 귀엽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녹음을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색 어때요? 괜찮나요? 지금 오빠가 시키는 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뭔 소리야. 싫어. 킁이 일로 우야. 그리고 여성의 음색을 조금 더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오빠네 집 강아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은 킁킁이고요. 나이는 7살이 됐어요. 말티즈이고 여자아이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여워요. 저도 몇 번 봤다고 이제 만나면은 반갑다고 달려와요. 이 정도면 많이 참고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특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저 보이시나요? 여기 프레쉬 터지고 있는 이쪽에 있는데요. 수신 안정성을 테스트하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곳은 마장 호수라는 곳이고 지금 제 여자친구가 저기 위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이 정도 거리에서도 문제없이 수신이 가능하다. 이게 이번에 라크 M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수신 거리가 300m로 증가했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멀리 촬영을 한다 하면은 지금처럼 전신이 나오는 정도일 것 같은데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뒤돌아서 얘기를 해도 끊기지 않고 소리가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촬영하는 일반적인 거리에서는 앞을 보든 뒤를 보든 딱히 신호에 문제가 없다. 조금만 더 뒤로 가서 해볼까요? 일반적인 상황보다 약간 더 뒤로 왔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도 뒤를 돌았을 때 수신 안정성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정면을 봤을 때 계알치 기준으로 수신 거리가 300m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에서 뒤돌아가지고 제 몸이 이 무선 신호를 간섭한다고 하더라도 신호가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촬영함에 있어서 이 신호가 끊길까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디오 모니터링은 무선 마이크를 쓴다면 필수로 해야 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자, 이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요. 이 마이크 옆면에 보시면 이쪽이구나. 노란색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딸깍 하면은 LED가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이러면 노이즈 캔슬링이 켜진 거예요. 다시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을 껐고요. 이런 조용한 실내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끄고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한 실내뿐만 아니라 주변 소음이 있는 야외에서는 또 어떻게 효과가 작용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을 테스트하려고 운전 중인 차 안입니다. 도로에 노면 소리들 이런 게 운전할 때 들어가잖아요. 이때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도로의 노면 소음이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켰고요. 좀 전에 들어갔던 이 도로의 노면 소리가 줄어든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꽤나 괜찮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노이즈 캔슬링을 꺼볼게요. 자, 지금 다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껐고요. 좀 전에 안 들렸던 그 도로의 노면 소음 이런 게 다시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시죠? 뭐 어쨌든 지금은 다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켰고 이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와 안 켰을 때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처음 봤을 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배터리 타임이 얼마 안 될까 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배터리 사용 시간이 무려 약 10시간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충전 케이스와 함께 사용하면 총 배터리 사용 시간은 약 4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충전 케이스와 함께 완충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배터리 사용량이 적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거의 10시간 가까운 사용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진짜 놀랐습니다.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지손톱만한 사이즈의 동그란 디자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홀리랜드 이 로고가 있지만 구성품 중에 이런 귀여운 아이콘의 스티커도 주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컬러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랜드 로고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여기 있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여기에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되게 귀엽겠죠?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돋보이고 일단 무엇보다 너무 작으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다 보니까 무게 또한 굉장히 가벼운데요. 무게가 9g이에요. 9g.
10g도 안 되는 정말 가벼운 무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잖아요. 무게감이 그냥 아예 안 느껴져요. 아, 진짜 이건 대박이에요. 진짜로 이번 홀리랜드 라크 M2는 디자인과 작은 사이즈 그리고 무게면에서 혁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홀리랜드 라크 M2 굉장히 작은 마이크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느낀 소감은 이거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거 사이즈 대비 음질이 진짜 좋아요. 처음에 이 마이크를 테스트를 할 때 이거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음질 안 좋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딱 편집 프로그램에 올려보고 들어보는 순간 아, 이거 대박이다. 음질이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이 홀리랜드 라크 M2의 음질 같이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들리셨나요? 물론 이 마이크가 작은 사이즈, 귀여운 디자인 이런 부분이 이 마이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음질 또한 굉장히 좋다 보니까 와, 이거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면서 사이즈도 작고 음질도 괜찮은 이 채널 무선 마이크 찾으셨다면 저 이거 진짜 강추드릴게요. 진짜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